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조금 집중을 받고 있는 보청기 원격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청기 원격 지원을 말씀드리는데 왜 뻘짓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보청기 원격 지원이라는 게 사실 잘 안 쓰는 기능이었어요. 보청기 회사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놨는데 잘 안 쓰는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인식이 변화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원격 지원 얘기하고 이제 덧붙여서 이제 보청기 업계에서 기능은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쓰는 뭐 이런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이제 스타키 쪽에 이제 근무를 했었으니까 이제 스타키사 기준으로 보청기 기능 중에 희대의 뻘짓거리가 몇 가지 있어요. 음악 집중 기능, 그다음에 뭐 T2 리모컨 기능,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원격 지원 기능인데 뭐 이 기능들이 사실 스타키 회사에서만 나온 거는 아니에요. 이 T2 리모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키사에서만 나왔던 기능인데 뭐 음악 집중 기능은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개발이 먼저 됐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집중 있게 개발이 됐던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왜 뻘짓거리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음악 집중 기능이 왜 뻘짓거리였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스타키 이제 뮤즈라는 제품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런칭을 한 거예요. 근데 제품명도 뮤즈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뮤즈가 뭐냐? 뮤즈 뭐 넌 나의 뮤즈 여자한테 뭐 그런 경우 있죠. 고백을 할 때. 근데 뮤즈가 뭔지 이제 그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학문과 예술과 학문의 여신인데 이게 춤, 노래, 음악 이런 어떤 음악의 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제 뮤직이라는 단어도 이런 뮤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음악 소리를 듣는 거를 정말 이제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기능이고 이 뮤즈 제품 창에 가보시면은 뮤직 오디오 인핸스먼트 기능 그러니까는 조용한 환경에서 음악이 간지가 되면은 음악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음악 소리를 왜 이렇게 잘 듣게 음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냥 보청기로도 원래 음악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음악에 더 집중을 하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왜 이렇게 음악을 집중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이제 미국에서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의 평균 연령이 이제 70대, 80대, 90대 평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 인생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시는 비중이 점점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으니까는 음악 기능을 넣으면은 보청기가 잘 팔리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소리를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 기능을 사실 런칭했는데 잘 안 썼어. 근데 이제 제가 요 제품 이제 런칭했을 때쯤에 이제 그 스타키 본사가 미국 미네소타에 있습니다. 이제 미네소타 이제 본사에 가가지고 그 미네소타에 있는 이제 보청기 센터 이렇게 굉장히 멋있어요. 이게 1층으로 돼 있고 다 이렇게 벽돌 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대표 누나가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반삭발해가지고 약간 데미모어처럼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생겼어요. 굉장히 이렇게 커리어 우먼 이렇게 생겼는데 유언니도 가니까는 아 우리도 안 쓴다는 거야. 이거 왜 만들었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요 뮤직 그 음악 집중 기능을 만든 엔지니어가 옆에 있었어. 엔지니어 막 옆에 이제 땀을 찔찔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또 할 말 다 하는 아줌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음악 기능을 또 디폴트로 해놨어. 그냥 무조건 이제 보청기를 따로 세팅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끼게 하면은 음악이 들면 음악이 더 집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기능을 왜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다 끄게 만들고 귀찮게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엔지니어 이제 땀을 찔찔찔 흘리고 우리 이제 그때 이제 영업사원이죠. 그때 이제 저희들 옆에서 웃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그 기술 개발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왜 웃니? 그래서 아니 그냥 웃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끄니? 그래서 이제 조용히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했다는 뭐 그런 뭐 이제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음악 쪽 기능들은 이제 많은 제조사에 있는데 굳이 이제 저희가 그렇게 집중해서 쓰지 않는 기능.
이제 한마디 이제 뻘짓거리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잘 쓰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도가 매우 낮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T2 리모컨 기능인데 T2 리모컨 보시면은 전화기의 전자식 버튼 신호음을 인식하여 휴대폰을 보청기 리모컨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야. 이게 왜 나왔냐면은 통상 저희가 2010년도에서 뭐 15년도 사이 이때는 사실 귀속형이 거진 많이 나왔고요. 귀속형에서도 안으로 쏙 들어가는 보청기, 귀속형 CIC라고 합니다. 이 CIC 타입의 보청기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 CIC가 이제 크기가 작다 보니까는 뭐 볼륨, 내가 필요할 때 볼륨을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자리가 너무 좁아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 볼륨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좀 내가 소리를 키우거나 줄여야 될 때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화를 걸 때 전화번호를 누르면 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DTMF 음이라고 합니다. Dual Tone Multiple Frequency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번호마다 음이 다 틀려. 그래서 이 보청기가 이 번호를 눌렀을 때 이 음을 인식해서 2번 음이 들린다 그러면 이제 볼륨을 올려야 되겠구나. 8번을 누르면 볼륨을 내려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휴대폰 버튼음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사실 이 DTMF 기능을 가장 많이 쓰는 데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이제 신호음이 들리는데 저희가 ARS에서 가장 많이 써요. ARS 저희가 음성 녹음은 1번, 호출 번호를 남기시면 2번을 누르시죠. 그래서 내가 1번을 눌렀어. 그럼 뭐 상대방이 1번을 눌렀는지 어떻게 알아? 내 손을 본 것도 아니잖아. 그쵸? 근데 1번을 눌렀을 때 1번을 인식하는 게 이 DTMF 음을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뭐 예전에 이제 지금 인터넷 뱅킹 말고 폰 뱅킹 하시던 분들 지금 거의 없죠. 근데 한 2010년도만 해도 이제 폰 뱅킹 하시는 분들이 뭐 계좌번호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막 열쇠자리 눌렀단 말이에요. 그럼 열쇠자리가 몇 번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DTMF 음을 통해서 번호마다 정해져 있는 특정 주파수의 음을 인식을 해가지고 뭘 눌렀는지를 확인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볼륨을 조절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휴대폰에 이제 스피커를 켜놔야 돼요. 이 휴대폰 스피커에서 나오는 띠띠띠 뭐 이런 음을 듣고 조절이 되는 건데 근데 주변이 예를 들어 좀 시끄러워. 그러면은 잡음하고 요 음하고 섞이니까 이 볼륨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 이제 화장실이나 뭐 길가에 가는데 소리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갑자기 막 건물 안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요러고 띠띠띠 좀 이상하잖아. 그냥 볼륨 조절하려면 뭐 리모컨처럼 올리든 내리든 하면 되는데 이 또 스피커 음이 또 너무 멀리서 들려버리면 인식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이 휴대폰을 이 귀에다가 근처에다 이래 놓고 띠띠 뭐 하다 보면 또 버튼 잘못 누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쓰기가 지랄이었던 거예요. 그 보청기 사이즈를 조금만 늘리면은 아까 이 CIC에다가 그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메모리 버튼이라고 이런 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너무 찌끄만 걸 원하다 보니까 이게 늘 자리가 안 나서 이 짓을 한 건데 사실 조금만 사이즈를 늘려도 이 버튼을 그냥 통 눌러서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 짓을 하고 있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아이폰은 괜찮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휴대폰은 이상하게 막 볼륨 커스텀 기능을 넣는 거야. 볼륨 소리. 그러니까 아니 요 자판 소리 그 숫자 자판을 누르는 소리를 커스텀을 해놨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제 휴대폰 쓰시던 분들은 기억날 텐데 버튼 누르면 막 북소리가 나와. 막 북치기 뭐 아니 막 동물 소리 나오고 막 1번 누르면 야옹 2번 누르면 멍멍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또 이 표준음이 아니니까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휴대폰들이 이 커스텀 기능을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뭐 삼성폰, LG폰 막 버튼음이 막 엄청 이뻐 막 띵그르릉 막 이런 소리 들리고 하니까 이 기능을 만들어놔도 이 기능을 또 못 썼던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거진 이제 RIC 타입이 거의 거진 대세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50% 이상, 외국은 우리나라는 한 50% 이상 RIC가 나가는 것 같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80%가 넘었습니다. 이제 RIC 뭐 사이즈도 작고 워낙 뭐 충전 기능 이런 게 잘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늘리고 싶으면 위에 버튼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밑에 버튼 누르면 돼. 얘는 늘 자리가 없어, 기속형은. 그래서 이거를 살짝 이렇게 늘려가지고 여기다 버튼을 동그란 걸 하나 넣으면 되는데 이건 또 크다고 싫어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휴대폰 그 버튼음이 이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는 이제 어플까지 만들었어요. 이 스타키에서. 그래서 이렇게 위에 버튼을 누르면 삐삐 하면서 이제 소리가 올라간다. 밑에 걸 누르면 삐삐 하면서 소리가 내려간다. 뭐 이런 어플을 만들어서 이제 해결은 했는데 사실은 볼륨을 조절한다는 너무 간단한 기능에 비해서 이걸 쓰기가 막 너무 어려웠던 기능이다. 그래서 뭐 이제 제 스스로는 사실 좋은 기능인데 아무도 쓰지 않았던, 정말 한 200명 중에 한 명 쓸까 말까 했던 기능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좋은 기능인데 안 썼던 게 이제 원격 지원 기능이에요. 이제 원격 지원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고객이 이제 집에 있고, 이제 센터, 저희처럼 이제 보청기 센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센터에 있겠죠. 근데 이제 휴대폰을 통해가지고 불편사항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럼 저희 컴퓨터에 떠요. 뭐, A라는 고객이 소리가 너무 커서 불편하다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리를 줄여서 이 사람 휴대폰에 깔린 어플로 재전송을 하면은 휴대폰하고 보청기하고 요즘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소리를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휴대폰 어플로 불편사항을 전문가에게 보내서 수정하는 기능인데, 이게 뭐 그냥 되게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보청기 센터에도 고객과 그 특정 제품, 왜냐면 막 저희가 아무 제품이나 수정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도 등록해야 되고, 고객도 등록해야 되고, 또 고객은 거꾸로 내가 예를 들어 휴대폰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을 하기 싫은데 저희가 임의대로 조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도 착용자 휴대폰에 그 원격 지원을 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를 하고 저희가 뭐 이메일 같은 걸 보내면 승인을 해주셔야 이걸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자 휴대폰에 또 제품을 등록하고 이 휴대폰을 통해서 요청사항을 보내면은 저희가 그걸 확인해서 수정해갖고 이제 회신을 하는 건데, 대충 지금 이제 스타키, 모든 제조사가 다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린 뭐 6대 제조사, 뭐, 포낙스, 뭐, 소노바, 오티콘, 뭐, 리사운드, 벨톤, 뭐, 지반토스, 뭐, 모든 회사가 다 되는데, 그냥 요런 이제 어플을 이제 까시면은 여기 도움 요청을 이제 제출하겠다라고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몇 가지 뭐 체크를 해요. 근데 이제 보청기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귀지가 막혔는지 귀에 잘 맞는지 뭐 이런 거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청기 이제 이상 유무를 먼저 체크하죠. 보청기 뭐 부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보청기 부품에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도 요 어플에 요즘 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불편한 부분을 여기 적는 거야. 소리가 너무 날카롭네, 소리가 너무 작네, 소리가 너무 크네,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고 어떤 소리가 이제 불편한지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떤 메모리에 이제 불편한지까지 다 체크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가지고 전문가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는 거죠. 전문가한테 이제 이메일 같은 걸로 이제 요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죠.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한 다음에 이제 보내면은 이제 요게 이제 대기 중인 요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알림이 나와요. 그래서 승인을 하면은 내 보청기 소리가 전문가가 조절한 대로 이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쓰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요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원격 지원 서비스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보청기 주 사용자인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아직까지도 좀 미숙합니다. 막 어플을 통해서 이걸 요청하고 하는 게 잘 안 되세요. 그리고 저희 보청기 센터에서도 솔직히 요거를 원격 지원을 선호하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청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원인 중에 사실 대다수는 보청기의 귀지가 뭐 작거나 아니면 착용을 잘 못하셨거나 하는 어떤 저희가 조절을 하는 보청기 어떤 소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용상의 문제나 아니면 보청기 AS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보청기 귀지가 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소리가 작아요라고 보내서 저희가 소리를 막 임의대로 올려버리면은 개인 청력에 준하게 소리가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오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귀지 상태나 제품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절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고객이 보낸 대로 확인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조절하면 잘못 조절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호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다수 어르신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막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왔습니다. 보청기 소리가 큰데 작아.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는 큰데 사람 말소리는 잘 안 들려. 이건 소리가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막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음량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뭐 적응에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뭐 꼼꼼하게 착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조절을 해야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엄청 급하죠. 그래서 어르신이 이거 뭐 원격 지원 이렇게 쓰시면 돼 하면 이 원격 지원을 배울 시간에 보청기 센터로 달려오신다거나 어르신 이렇게 해서 원격 지원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청을 하시면 돼라고 원격 지원을 요청할 시간에 센터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 이제 뭐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많이 없으니까 동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원격 지원을 쓸 일이 사실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고 뭐 버스로 뭐 두세 정거장 아니면 지하철 한두 정거장마다 보청기 센터가 있고 병원이 있고 하는 데는 사실은 원격 지원이 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처럼 아니면 뭐 유럽 일부 나라처럼 인구 밀집도가 낮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한번 가려면 이제 차 끌고 10분, 20분, 뭐 30분 가야 되는 이제 땅덩이가 큰 나라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 원격 지원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얘가 터졌죠. 얘가 터지면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이제 센터에 오시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보청기 착용률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하게 터졌죠. 코비드19가 너무 심각하게 터져서 어떻게 뭐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에 보청기가 불편해도 뭐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집 밖을 아예 못 나가게 하니까는 내가 당장에 소리를 못 들어도 이런 조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면서 사실 이제 원격 지원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키라는 회사에서 우리는 코비드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격 건강 솔루션을 확장하겠다라고 이제 물론 기존의 자료가 있었지만 기능이 있었지만 좀 더 이거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딱 나오니까는 뭐 형 가는데 나 안 가라갈 수 없지? 시그니야. 우리도 뭐 새로운 리소스 센터를 하겠다 하니까 어이씨 세계 1위 폰하기인데 하면서 새로운 원격 피팅 기술을 우리 더 강하게 개발하겠다 하니까 우리 오테코 형도 리모트 케어 기능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보청기 제조 회사들이 사실 이제 원격 지원 기능이 한 3년 전에 나왔어요. 3년 전에 나왔는데 사실 아무도 안 쓰니까 아무 피드백이 없고 센터에서도 야 이거 왜 만들었냐, 야 이거 만들 시간에 야 보청기 가격이나 좀 낮춰봐 뭐 이런 쓸데기 없는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터지니까 이제 많은 제조사에서 이제 원격 지원 기능을 이제 앞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정말 그냥 뭐 화상통화 느낌의 이제 원격 지원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폰하기 조금 비슷한 느낌의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청기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인공화우 쪽, 이제 코클리언이 인공화우인데 인공화우 쪽에서도 지금 FDA에서 익스퍼디레이트 어프로발 하고 있어요. 매우 빠르게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특히나 이제 어린애들은 이런 전염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인공화우 낀 친구들은 사실은 보청기보다 조금 더 자주 이제 보청기 조절, 피팅 같은 매핑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병원을 이제 방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원격으로 요 인공화호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을 좀 개발하고 FDA에서도 야 인공화호는 이제 수술이 되는 거니까 조금 민감하긴 하거든요. 근데 미국 FDA에서도 빠르게 승인할 테니까 좀 원격으로 조절을 해줘라. 병원 가지 말고. 안 그래도 지금 전염병이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뭐 꼭 가야 되겠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은 끝이고요. 하여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요즘 근래 또 다시 또 재확진 사례가 좀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많은 기업에서 좀 이런 식의 기능이 좀 나와가지고 빠르게 요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앞으로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